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변해야 살아남는다. 언젠가부터 이 말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 경제지인 표춘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바로 대부분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더 자체가 변화를 관리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끊임없이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 리더들은 그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부총장이신 윤은기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사님 오늘부터죠. 2회에 걸쳐서 이 변화 관련 뉴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변화 관리라는 말 사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이 변화 관리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게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변화가 심할 때 거기에 새로운 기회도 있고 또 리스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MF 체제, 1997년 말부터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렵고 그때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변화에 적응력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실직자가 생겼고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 전략을 짤 것인가. 본격적으로 된 거는 IMF 체제 때부터 변화 관리가 생긴 거죠. 예. 생존의 한 방식이기도 하네요. 변화라는 게요. 네, 그게 IMF 시대부터. 자, 그렇다면은 이 변화하는 조직의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박사님 말씀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변화의 시대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변화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 여러 가지 변화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이 고도화된다든가 또 글로벌한 환경으로 바뀐다든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든가 또 인간의 욕구 체계가 달라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도자,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제 이 변화 시대의 리더십으로 잡게 됐습니다. 자, 한국의 변화가 언제부터 본격화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 88 올림픽도 큰 변화의 한 그 계기가 됐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MF 체제 때 우리는 아주 혹독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이래 최대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00년도 뉴 밀레니엄이라는 새로운 환경, 시대적 환경을 맞이해서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21세기형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 지금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환경을 잘 진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코드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한국 사회의 디지털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디지털이 보급되고 이것이 전자정보에서부터 이비즈니스, 가정의 정보화 그리고 전 국민들이 거의 다 지금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정보통신 시대가 됐는데 이걸 이제 디지털의 물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거대한 물결은 민주화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민주적인 성숙도가 떨어졌었는데 이제 민주화 운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숙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사회는 소위 말하는 견고한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민주화에 대해 뭐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물결이 글로벌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억 달러를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그래서 무역 대국이 됐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끼리는 살 수가 없고 어딘가에 물건을 팔고 사와야 우선 경제가 돌아가고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또 단일 민족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민족이 지금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가보면 아프리카하고 어디고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한국은 글로벌 물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주가에 따라서 우리 주가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흐름을 우리 경제가 바로 받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디지털화, 또 한 가지는 민주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화.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난 새로운 환경, 소위 말하는 글로벌 디지털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를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크게는 이런 그 글로벌 디지털 민주주의. 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업들이 가장 예민합니다. 왜 예민할 수밖에 없느냐? 기업은 끊임없이 경쟁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바로 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이런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영 전략을 짜고, 이 경영 전략을 이끌어가는 CEO들이 바로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공통 요소를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받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1세기 글로벌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시간 집약적인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라는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계가 바로 뭐냐면 과학적 관리, 1920년대에 나타난 과학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션 스터디와 타임 스터디라고 해서 시간 관리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과학적 체계라는 게 뭐냐? 모든 걸 시간으로 측정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단위는, 여기에 바늘이 3개가 있지만은 이 아날로그 타임에서는 이 클럭 타임에서는 시, 분, 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입니다, 시. 그래서 맨 아워라는 말이 있고, 시간급이라는 말이 있고, 8시간 근무제 뭐 이런 등등이 있는 거죠. 모든 게 시간 단위인데, 이 디지털 타임에서는 시 단위가 아니고 세컨, 초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신 요금도 다 초 단위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컴퓨터 통신 다 초 단위고, 이 초를 다시 또 쪼개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초관리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고, 1초를 잡으라는 책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시 단위에서 초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시간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엘빈 토플러 같은 정보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1세기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면 지구촌은 빠른 자와 느린 자로 재편된다. 지금까지는 강자와 약자, 큰 거와 작은 거,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게. 강대국, 약소국. 근데 21세기가 되면 빠른 자와 느린 자, 빠른 국가, 느린 국가, 빠른 기업, 느린 기업, 빠른 은행, 느린 은행.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미사일, 느린 미사일, 빠른 탱크, 느린 탱크.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빠른과 느림으로 나눠지는데, 빠른 자가 이긴다. 빠른 자가.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뭐예요, 이게? 상대방이 쏜 미사일보다 빠를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긴다. 그 다음에 경쟁자보다 한 박자 먼저 움직이면은 경쟁 선수. 이게 선수 효과라고 그래요. 우선선자. 경쟁자보다 한 박자 먼저 나갔을 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생산성을 얘기하는데, 최고의 생산성은 속도의 경제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5개월 걸려서 하던 일을 4개월 만에 한다면 한 달이 절약된단 말이죠. 이 한 달 절약될 때 한 달 속에 금융비용, 에너지비용, 인건비용, 물류비용, 기타 비용이 다 같이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보다 적은 시간에 할 때 최고의 절감 효과, 최고의 생산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를 우리가 속도의 경제라고 그래요. 경제학에서.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를 1000개 만드는 것보다 10,000개 만들면 생산 단가가 싸진다.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산업사의 특징입니다.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가 많고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는데 그때는 대량 생산할수록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면 이제는 공급자가 많아지니까 대량 생산했다 안 팔리면 재고 부담만 더 생겨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안 하고 이걸 규모의 비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21세기 들어와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빠르면 생산성, 빠르면 경쟁력 뿐만이 아닙니다. 빠르면 고객 만족, 대인관계도 좋아져요.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한다. 이유는 뭐냐? 답답해서 속 터지고. 그 다음번에 실제로 시간이 돈인데
느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내 시간이 잠기면서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빠른 자는 느린 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이념과 사상이 달라서 싸우는 집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살다 보니까 와이프의 집사람의 사상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집은 없을 거야 아마.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부부싸움 하는 것의 50% 이상은 다 스피드 디바이드라고 해서 속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됩니다. 즉 남편이 예출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여보 빨리 가자고. 그러고 봤더니 남편은 다 이거 넥타이 다 맸는데 집사람 아내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하고 있는 거죠. 끝없이 두드리고 그리고 뒤집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또 돌리고. 그러니까 옆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말싸움이 붙어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주방에서 여보 빨리 좀 나와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빨리 나오는 얘기는 합선이 됐든가 전기가 그릇이 깨졌든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안방에 있는 남편은 야구 중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부부싸움이 아주 사소한 거로 납니다. 뭐냐, 3번이나 불렀는데 대답도 안 했다 이러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빠른 자와 느린 자는 문화적 마찰, 심리적 마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대부분이 뭐냐, 약속 시간을 안 지킨다, 나하고 스피드 코드가 안 맞는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는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도 하지만은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국가입니다. 스피드 코리아라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한국이 일도 빨리 하고 말도 빨리 하고, 제 말도 좀 빠르죠 지금. 술도 빨리 마셔요. 폭탄주 그냥 마시고 원샷하고 흔드니까. 걷는 것도 빨라요. 다 빠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 전체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속도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자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죠. 그게 리더십이란 말이죠. 빠른 자는 누구냐? 중요한 기준이 있죠. 누가 빠른 자냐? 첫째는 생각의 속도, 둘째는 정보의 속도, 세 번째는 의사결정의 속도, 네 번째는 실행의 속도. 요 네 가지가 빠르면 빠른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좀 느긋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엘리베이터도 먼저 타시죠. 양보도 하고. 느긋한 것 같은데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매너 때문에 느긋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의 속도, 정보의 속도, 의사결정의 속도, 실행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죠. 반대로 밤낮 뛰어다니는데 성과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동작은 빠른 것 같지만 정보가 느리고 의사결정이 느리면 그 사람은 빠른 자가 아니고 느린 자입니다. 자판 두드리는 속도가 빠르다고 빠른 자가 아니라 생각의 속도, 정보의 속도, 의사결정의 속도, 실행의 속도, 이게 빨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개인이 빠른 자로 변해야 돼요. 한국은 다행히 뭐냐? 빨라요.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신속한 서비스를, 통관도 제일 빠르고 제일 서비스가 빠르고 시설도 좋고 아주 자긍심이 있어요. 미국 공항 가보면 속 뒤집어집니다. 느려가지고. 한국이 더 빨라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도입한 지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지자체도 경영혁신을 해서 스피드 경영 빨라졌어요. 군대도 어떻게 되느냐? 빠른 군대. 빠른 군대의 장점이 뭐겠어요? 빠른 군대의 장점은 바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적보다 빨라야 되니까 그게 바로 경쟁력이죠. 전쟁 억지력이고 싸움은 이기는 것이고 빨라 이긴 빠른 군대가. 또 한 가지는 빠른 군대 운영은 생산성, 경제성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보다 적은 비용 가지고도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 조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1세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관리, 지식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식경영에서 반드시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1992년도에 이미 시테크라는 책을 쓴 거죠. 자, 첫 번째 얘기는 뭐였느냐면 이제 이 글로벌 디지털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전략적 자원이다. 빠르면 살고 느리면 죽는다.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은 너무 빠르게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라든가 너무 빠르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성과를 내고 대신 쉴 때는 제대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름의 시테크, 느림의 시테크인데 일할 때는 빠르게, 놀고 쉴 때는 느리게, 그 다음에 일과 중에는 빠르게, 퇴근 후에는 좀 느리게,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제 들어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빠르게, 주말에는 느리게. 그러니까 휴가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휴가 가서는 가급적 느린 게 좋아요. 목적이 뭐냐? 빠른 거는
생산성과 경쟁력이고 느린 거는 재충전과 삶의 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선순환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도 제때 잘 보내줘야 되고 일과 중에는 또 화끈하게 뛰더라도 일과 끝나고 나면 자유시간도 잘 줘야 되고 그래서 독일의 그 격언 중에 왕이 신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다. 이 시간에 관해서 예민해야 돼. 시간에 관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속도의 경제, 스피드 경영, 빠른 자, 느린 자인데 시간이 전략적 자산이다. 내 시간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시간, 부하의 시간, 상대방의 시간 이걸 함께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비교적 성과를 내면서 살아왔다고 좀 자부를 하는데 IQ가 높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남보다 먼저 깨닫고 먼저 실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자, 두 번째, 윤리적 리더. 시간 중심적 리더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윤리적 리더인데 이게 지금 이제 크리스탈인데 뭐 100만 원짜리라고 치죠. 자, 뭐 들은 게 좀 마셔보고 이거를 구경을 하다 실수로 깨트렸다. 근데 본 사람 아무도 없다. 남의 회사 응접실에 가서 이거 만지다 깨트렸다 이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신고하고 어떤 사람은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럼 신고하는 사람 누구고 안 하는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은 신고할 거고 양심 불량은 안 하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양심도 관계가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윤리적 판단력, 학습된 윤리적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양심적인 사람인데도 이게 들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신고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양심이 좀 찌그러진 사람인데도 어차피 들통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면 신고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학습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근데 요새 이 디지털 환경이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이 검증 가능합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그 다음 CCTV에 의해서, 통신 체크에 의해서 다 검증 가능해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사고를 당하든가 사고를 치면 수사기관에서 여러분들 컴퓨터와 휴대전화만 뒤지더라도 뭐하고 다녔는지 뭐 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현재 위치적 시스템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이걸 디지털 투명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학습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깨트리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신고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깨트렸는데 변상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감동하죠. 야, 참 본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양심적인가? 근데 양심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느냐? 어차피 들통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뭐냐? 어디서 찍혔을지도 모르고 맨 찍는 거거든, 지금. CCTV. 복도에서 찍혔을지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찍혔을지도 모르고, 출입카드 긁고 들어온 사람 그 시간에 나밖에 없었고, 주차장에서 찍혔을지도 모르고, 어차피 들통난다는 게 학습된 사람은 신고해요. 안 하면 불안하고, 결국 나중에 들통나면 2번 죽어요. 근데 이런 학습이 안 된 사람, 디지털 투명성이 학습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 사고 딱 쳐놓고서 사람만 없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오리발을 쫙 내밀었다. 나중에 반드시 들통나면서 망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요 학습된 윤리적 판단력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윤리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Moral Intelligence. 따라서 윤리지능 지수는 MQ. IQ도 중요하지만 MQ가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MQ 낮은 사람 뽑지 말아라. MQ 낮은 사람 고위직에 앉히지 말아라. 승진시키지 말아라. 왜냐? 상급자의 MQ가 하급자의 MQ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윤리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심적이면서 윤리적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뭐냐면 잘못했을 때는 즉시 시인하고 사과하고 변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감이죠. 그런데 한 번만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완전 망가지고 그게 반복적으로 검색되면서 계속해서 평생 짐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MQ를 높입시다. 윤리적 리더십. 자, 두 번째 얘기였고 세 번째 얘기는 민주적 리더십.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뭡니까?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죠. 그러니까 부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하를 압박하고 억압하고 겁주고 하면은 민주적 리더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번에 평등이니까 부하를 차별 대우한다. 차별 대우한다. 여기. 예를 들어서 학력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기도 하고 학교 출신 학교에 따라서 출신 지역에 따라서 민주적인 게 아닌가 이게. 그 다음번에 뭐냐? 부하의 인격,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민주적 리더가 아니죠. 그 다음에 민주적 리더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하 직원을 겁을 주지 말고
가급적 칭찬하는 것이 민주적 리더입니다. 전제 정치는 뭐냐면 겁주는 거예요. 제가 학부에서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fear, 공포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자른다. 너 그렇게 하면 영창 간다. 심지어 전제 정치할 때는 뭐야 이게. 너 그럼 밤에 몰래 끌어다 한 방 때린다. 겁주는 거예요. 지금도 후진국 가면은 공포 정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되면은 인권이 보장되고 법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겁을 줄 수가 없게 돼 있고 따라서 겁을 안 먹어요. 겁을 안 먹는 사람 겁 주려고 하는 게 제일 웃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 양반이 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일 때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칭찬, 임파워먼트라고 그러죠. 충전. 그래서 뭘 해야 되겠어요? 부하 직원에 대해서 잘하면 포상이 있다. 그 다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 격려, 덕담, 위로, 충전형 리더. 이게 바로 민주적 리더입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책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겁 주려고 들면 안 돼요. 지금 겁 먹을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겁 주면은 다 쫄아보죠. 왜냐? 잘못하면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인권이 보장되고 법적으로 모든 게 보장되니까 민주군대에서 겁 먹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진정한 민주적 리더십은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칭찬, 격려, 덕담, 위로, 충전해주는 그런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새 회사는 뭐라고 있어요? 펀 경영, 재미가 있어야 된다. 해피 먼데이죠. 월요일 출근할 때 제일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찬찬찬 운동. 하루에 3번 이상 화끈하게 칭찬해야 된다. 각자가 다. 그리고 동전을 오른쪽에 5개 넣고 출근해가지고 다른 사람 칭찬했을 때마다 하나씩 왼쪽으로 옮겨서 5개가 다 왼쪽으로 지나간 다음에 퇴근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민주형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그 녀석이 겁이 없다든가 언제 가면 걸리면 손 좀 보겠다든가 군기를 확 잡아야지 안 되겠다든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겠다든가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겁을 주면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머리와 마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바로 리더십의 민주형 리더십이 뭐냐면 그런 충전형 리더십이다. 그리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3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중심형 리더십. 2번째가 바로 뭐냐면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3번째가 민주적 리더십. 이 3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새로운 환경. 새로운 환경이 뭐였느냐면 글로벌화, 디지털화, 민주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본인도 성장 발전할 수 있고 팀워크도 살릴 수 있고 조직의 성과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입장에서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리더십 3가지를 요약해서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중심형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또 민주적 리더십.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시간 중심형 리더십에서요, 이 빠르다는 개념 자체가 과거하고 현재 이렇게 다른지는 몰랐어요. 많이 달라졌죠, 네, 이제. 특히 뭐 부부싸움에서도 이 속도의 차이 때문에 네. 싸움이 난다고 하는. 네, 특히 우리나라가 사실 이 빠른 것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뭐 빨라서 얻는 게 있는가 하면 잃는 것도 참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행동 속도보다 생각 속도가 중요해요. 생각의 속도. 빌 게이츠가 쓴 책의 제목이 바로 생각의 속도죠.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고 네. 또 올바른 판단을 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 자, 오늘 강의 재밌게 들으셨죠?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질문 좀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은기 박사님이야말로 경영 컨설턴트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방송인으로 끊임없이 변화하시잖아요. 그런 변화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박사님의 변화 관리법,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보니까. 네. 예, 자, 글쎄, 이게, 저는 뭐 직업이 아무래도 이제 지식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새로 나온 책을 많이 보죠. 우선 독서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또 한 가지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일일 생방송을 한 10몇 년을 했으니까 매일 사건, 사고 벌어지는 화살표, 변의 화살표와 씨름을 해왔다. 이게 있고, 제가, 중요한 거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변화 관리에 성공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또래끼리 문화라고 해서 같은 나이 또래, 같은 학번,
같은 계급, 같은 직급끼리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일찌감치 깨달아서 젊었을 때는 10년 이상 나이가 드신 선배, 상관하고 다니고 나이가 지금 이 정도 돼서는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10년 이상 젊은 사람들로 같이 어울립니다. 같은 나이 또래끼리 움직이면 스피드 변별력도 없고 지식 변별력이 별 차이가 없어요. 정보의 차이도 없고 10년 이상 나이가 더 든 사람과 10년 이상 나이가 더 젊은 사람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이 변별력을 이해하게 되고 적응력도 좋아진다. 변화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이 리더라는 거는 또 일반 사람과 구분되는 뭔가 특별한 네.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부의 성공적인 변화 관리의 모델이 바로 윤은기 박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스피드형 리더십을 강조를 해주셨죠.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얼핏 이 토끼 같은 리더의 자질이 더 높게 평가가 되는 듯 싶지만 사실 이 변화를 이끄는 리더라면 맹목적으로 뛰어가는 토끼보다는 조직의 상황에 맞게 느리게 가는 거북이의 리더십이 또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갈 길이 명확하다면 변화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또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변화 자체가 조직과 리더의 목표는 아니겠죠. 자, 리더십 강좌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